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윤미라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ADHD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조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5살 아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희 아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너무 산만해요. 혹시 ADHD일까 걱정이 되는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께서 사실은 ADHD가 의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외래로 방문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ADHD는 사실은 그 진단명 안에 증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저희가 일명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타입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은 주의력 결핍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든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갖다 감지하지 못하고 사실은 조금 아이가 할 일을 잊어버린다든지 쉽게 산만해진다든지 일을 조직화시키지 못한다든지 이런 양상들이 있습니다. 과잉행동하고 충동성인 면들은 아이들이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중간에 잘 끼어들거나 불쑥불쑥 화를 잘 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해당이 되게 됩니다. 교수님, 그 ADHD 발생하는 성 비율이 남자아이가 좀 더 많나요? 네. 워낙은 소아정신과 질환들이 대부분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유병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ADHD가 타입을 조금 나누게 되는데 주의력 결핍만 갖고 있는 아이들을 일명 요즘에는 조용한 ADHD라고 부르는데 그럴 경우는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조용한 ADH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은 아이 혼자서 공상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챙기거나 분실이 많거나 혼자서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발견도 늦어지고 치료도 조금 더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ADHD는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하거나 너무 과잉행동을 보이거나 이러면은 엄마 자신이 혹시 양육 태도가 잘못돼 있거나 내가 임신 시 무엇을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태교를 잘못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상과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오시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의 화학적인 불균형이 일어나서 생기는 문제로 알려져 있고 어머님들이 양육을 잘못하시거나 잘못 먹이거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심한 체벌을 하거나 뭐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DHD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증상 때문에라도 사실은 그 어머님들이 겪는 고통이나 사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충동적인 거나 활동량이 많은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연락이 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속상하시고 아이한테 좀 다구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죄책감도 가지시고 사실 되게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조금 더 조절하고 아이를 조금 더 안정되게 키우시는 데는 사실 어머니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뽑으면 되나요, 이제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시험 성적도 좋지 않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말에 집중을 못하고 멍 때린다고 하네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걸까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낫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게 뭐 암이나 내과적 질환처럼 사실 이걸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무슨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은 사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지연시키시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아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충동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는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혼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듣고 아이 스스로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울적해지기도 하고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2차적인 정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고 아이를 도와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몇 살쯤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게 뭐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ADHD 자체는 사실은 초기 아동기에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만성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증상들이 두드러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단체 생활을 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 증상들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되고 선생님들도 이 시기에 부모님들에게 혹시나 상담들을 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늦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학교 생활이나 학업,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평가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잡아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ADHD 판정을 받았어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어린 아이다 보니 정신과 약물 복용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치료하기에 안전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신과 약을 아이한테 먹인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ADHD에 쓰이는 약은 저희과 약 중에서 반응률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다른 치료법보다 훨씬 더 저희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아이들을 훨씬 더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권하게 돼 있고요. 약을 평생 먹냐 아니면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사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보통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호전된 정도를 보고 중간에 휴지기를 갖고 저희가 평가를 한 후에 계속 쓸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평생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먹이시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부작용을 정말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부작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없지는 않고요. 약간의 이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식욕이 떨어질 수 있고요. 머리가 아프거나 약간의 미식미식거리는 구토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약을 조금 조절하는 걸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이제 아이가 기존에 특증상이 있거나 혹시 경련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아정신과 질환이나 ADHD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이제 시작이 돼서 잘 관리를 해주고 잘 도와주게 되면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이나 자기 역량 발휘를 잘 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